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간에 대해서 간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간, 오해하지 말라니 간. 간? 요즘 재밌죠? 네. 첫 번째, 피로는 전부 간 때문이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 때문에 이건 자명한 진실 아닌가요?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간은 70% 망가질 때까지 무증상이다. 말이 없네요, 간이. 배 교수님. 많은 분들이 이제 피로는 간 때문이다. 뭐 선전 문구도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간 때문에 피곤한 거구나 하지만 간 외에도 피로의 원인은 워낙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말 간이 안 좋으면 가장 흔한 증상은 무엇일까요? 그럼 또 혹시 또 피곤? 그건 아니고요.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70% 이렇게 손상될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곤함 외에도 간이 안 좋으면 우선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뭘 먹어도 먹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메스꺼움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간 때문이라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네. 대부분 그냥 넘어가거든요. 어제 과음해서 네. 과로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로해서. 네, 이제 검사도 하지 않고 또 진료도 안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한 70%가 망가져서야 그때서야 이제 증상이 나타나죠. 황달로 눈이 노래지거나 복수로 배가 볼록해져. 이 정도까지 심각해지는 거는 이미 이제 간경화가 온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대수롭게 넘기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간, 오해하지 말라니 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고래는 타고난 강철간.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권투 선수도 시합을 많이 하면 맷집이 세지잖아요. 이 술도 마시면 술집이 세져요. 그래요? 정답 뭔지 한번 볼게요. 예. 아니다. 술고래는 잠재된 간 질환자다. 그래요. 예, 배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술고래는 뭐 잠재를 떠나서 바로 간 질환 환자가 맞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간이 튼튼하다고 해서 술 많이 드시고 또 안주도 막 전골에 막 드시면서 물론 간이 안 나빠지시는 분도 있죠. 검사해보면 정상이라고 하고 하지만 그런 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분들이고요. 본인이 이제 술고래처럼 오랫동안 또 많이 마시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심각한 간 손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걸 피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술고래나 이런 분들이 술 많이 먹죠. 그리고 또 음식도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먹고 남은 칼로리는 어디 가겠어요. 다 먹고 남은 분이 지방으로 되고 간에 기름이 쌓이게 되면서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술고래처럼 술을 많이 드신 분은 대부분 한 90% 이상이 알코올 간 질환이 되겠습니다. 진짜 뭐 술 앞에 장사 없네요. 금주 맞아요. 절주 해야겠고. 그다음에 여자는 간 질환 걱정 없다. 김혜영 씨. 당연하죠. 예. 어떻게 그렇게 오늘은 죄다 당연한 것들만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자신 있으신데. 저도 그렇게 네. 정답이라고 알고 싶지만 아닙니다. 알코올성 간 손상 여성이 더 치명적이래요. 조금 억울한데요, 김 교수님. 여자가 더? 네. 뭐 여러 가지 간 질환이 있지만 특히 이제 알코올 간 질환의 경우에는요 여자분들이 더 취약할 수 있는데 네. 알코올을 섭취하면 분해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남자보다 여자가 그 분해 요소가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의 알코올을 마셔도 여자에게 더 독성을 나타낼 수 있고 또 똑같은 양의 알코올을 마시더라도 그 알코올이 간에서 그 대사가 되면서 네, 나오는 그 분해 산물들이 여자분들한테 더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 간 질환에 있어서만큼은 여자가 더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설명 들으면서 굉장히 뜨끔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술기 아나운서. 제 술친구 김승희 아나운서 왜 그만큼 그러세요? 술을 좋아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서로 금주절주. 조심합시다. 네. 자, 그 다음 그다음 볼까요? 날씬하면 간 질환 안심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당연한 말 같은데 이게 아닐까요? 정답 떼어볼게요. 아닙니다. 마른 비만에 간이 상한다. 이런 분들이 더 취약해요, 전 교수님. 네, 마른 비만이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말랐지만 비만하다라는 용어인데요. 사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거는 몸무게나 지방의 양보다는 지방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몸무게다 하더라도 허리 아래쪽에, 그러니까 둔부나 허벅지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더 안전하다고 되어 있고요. 몸무게가 마르고 체중이 괜찮지만은
그 지방이 배 안에 모여 있으면 그걸 내장 지방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그걸 마른 비만이다라고 합니다. 네. 마른 비만은 똑같은 지방량보다 훨씬 더 당뇨나 고혈압을 더 잘 유발하기 때문에 같은 몸무게다 하더라도 내장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이 훨씬 더 위험하고요. 네. 또 마른 비만 환자들의 하나 이제 문제점은 몸무게가 적고 동시에 근육량도 같이 적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마른 비만 환자들은 내장 지방이 많고 그다음에 근육량도 줄어들면서 네. 노후의 낙상이라든지 다른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어 기전이 훨씬 더 줄어들면서 다른 사람보다 심각한 질환에 걸릴 위험이 좀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5번째, 간 오해하지 말라니까 보겠습니다. 자. 안 가리고 많이 먹으면 간도 쌩쌩하다. 일단 뭐 잘 편식하지 먹으면 않으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 생각이 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과식하면 지방간, 지방 간염이 온다고 하네요. 이 그래요. 과음도 문제지만 과식도 문제네요. 전 전 교수님. 교수님. 예전에는 간하면은 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간이 나쁘면 너 술 먹었지? 술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맞아요. 경우가 제일 많았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술보다는 음식 때문에 그다음 비만 때문에 간이 나빠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양도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먹는 양보다는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한 공기를 먹고 똑같이 하루에 3끼를 먹어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당하게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요. 과다하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라면이나 빵이라든지 네. 곡류죠. 밥 같은. 그러니까 탄수화물 과다하게 먹는다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게 되면은 우리가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이외에도 또 중요한 거는 가공된 식품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가공식품. 똑같은 탄수화물이라 하더라도 네. 현미나 통곡류하고 정제된 밀가루하고는 전혀 다른 다르죠. 차원의 음식이고요. 네. 똑같은 단백질이다 하더라도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고기와 많이 가공된 고기는 전혀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네. 먹는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을지를 현명하게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식습관과 더불어서 운동도 빠지면 안 될 텐데 혈액순환을 도와서 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님 앞으로 모시고 저희가 나가서 한번 배워볼게요. 네. 네, 대부분이 우리가 나쁜 자세로 인해서 네. 상체가 이렇게 굽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수 근육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서 간에 안 좋은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될 것들이 이 엉덩이 근육과 복부 근육을 동시에 조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슴을 앞으로 최대한 내밀고요. 네. 이 팔꿈치를 뒤로 이렇게 꽉 조여주세요. 그다음 시원해요.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복부하고 엉덩이가 이렇게요? 동시에 조여집니다. 안 가져왔어요, 엉덩이를 앞으로 더 가져가야 돼요. 더 갖고 와야 네, 돼요. 지금 김효연 씨가 상당히 지금 좋은 자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더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골반은 뒤로 됐죠.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너무 팍 하지 마시고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지그시. 그렇죠. 자, 이 동작을 알았으면 네,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아주 골반만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힘이 여기 엉덩이 힘이 꽉 그렇죠. 들어가네요, 엉덩이하고 여기. 복부하고. 네. 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혈액순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근육을 동시에 수축을 하면서. 자, 다리를 일단 이렇게 딱 모아보세요. 모으고. 네, 모으고 허벅지를 꽉 조이세요. 네. 그다음 엉덩이 조이고 복부 조이고. 네. 다음 팔꿈치를 뒤로 한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뒤꿈치를 쭉 들어오세요. 뒤꿈치. 그렇죠.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계속 까딱까딱 해보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혈액이 위로 쭉 펌핑이 되게끔. 네, 이때 배꼽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복부도 힘을 계속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하체가 약간 그렇죠. 이 펌핑이 된다라는 느낌이 든 다음에 전신에 힘이 들어가네요. 네, 다리를 살짝 넓히고 팔꿈치를 이렇게 딱 대보세요.
팔꿈치 딱 붙여야 됩니다. 엉덩이를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 살짝 세우시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는 정도까지만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위아래로. 그렇죠. 위아래로. 대부분 등이 많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을 풀어주고요. 시원해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앞쪽 가슴을 이렇게 활짝 열면서 스트레치를 해줍니다. 네, 이제 이 동작을 반복을 해주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몸 전체 순환이 된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거요. 이렇게 하면 좀 응용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응용되는데요. 이 동작 좋은데요. 근데 어지러워요, 김승희 아나운서. 김승희 아나운서님 뭐 응용력이 대단합니다.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이 정도는 뭐 잘 배우셨네요.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꾸준히 한번 해볼게요. 예. 확실히 여기 이렇게 하니까 가슴이 열리네요. 그러니까요. 네.